남한에서 완전히 죽어버린 농지 2헥타르를 떠올려 보세요. 저는 3년 연속으로 아무것도 싹 트지 않을 정도로 화학적으로 완전히 고갈된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황량한 불모지를 단 48시간 만에 격렬하게 되살려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 해는 1975년이었습니다. 이 기적적인 소생의 총 비용은 약 1달러였습니다. 그리고 핵심 재료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평범한 부엌에 밥솥에서 바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 비료 산업은 이 기념비적인 발견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효과적으로 외면해 왔습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서는 모든 표토의 절반 이상이 비옥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유기체들을 빼앗겼습니다. 흙은 창백하고 먼지투성이로 변하며 문자 그대로 첫 마른 바람에 날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고 거의 믿기 힘든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 조용한 위기의 해결책은 지역 원해점 선반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부엌 팬트리 안에 엽서 한 장 값보다 싼 평범한 흰쌀 한 봉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대의 비밀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왜 의도적으로 묻혔는지, 현대 과학이 마침내 그 가치를 어떻게 증명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번 주에 부엌에서 그것을 정확히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왜냐하면 가장 놀라운 부분은 맨 마지막에 나오며 평생을 마스터 가드너로 살아온 사람들도 단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원 침대에 무릎을 꿇고 흙의 손가락을 대어 보았을 때 생명 없는 먼지 외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부드러움도 습기도 풍부한 생명의 냄새도 없습니다. 그저 베이킹 파우더처럼 손가락 사이로 스르륵 흘러내리는 척박한 가루일 뿐입니다. 토양 과학자들은 이것을 무서운 이름으로 부릅니다. 생물학적 붕괴. 그리고 이것은 아무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엄청난 속도로 뒷마당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의 상당 기간 동안 우리는 토양을 식물을 위한 주차장처럼 취급해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뿌리를 위한 물리적인 지지대이자 우리가 그 위에 붓는 어떤 비싼 액상 화학 비료든 담아두기 위한 죽은 스펀지처럼 취급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토양은 주차장과 전혀 다릅니다. 생명의 규모, 진정으로 건강하고 살아있는 토양 한 티스푼에는 지구상의 인간보다 더 많은 개별 유기체가 들어있습니다. 서식자, 우리는 단 한 스푼에 수십억 마리의 박테리아, 곰팡이, 미세한 벌레, 그리고 단세포 포식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적으로 경작된 밭에서 정확히 같은 티스푼을 채취한다면 그 유기체들의 대부분은 합성 비료, 살균제, 제초제의 반복적인 투여로 잔인하게 제거되었을 것입니다. 남는 것은 죽은 미네랄 가루입니다. 그것은 물을 붙잡을 수도 없고 스스로 영양분을 방출할 수도 없으며 지나가는 토양 매개 곰팡이로부터 연약한 토마토 묘목을 확실히 방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감의 정원사는 또 다른 화학 물질병을 사고 악순환은 더욱 조여집니다. 하지만 반짝이는 정원센터 브로슈어에 묻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생물학적 붕괴에 대한 궁극적인 치료법은 약 9,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중국 양쯔강 계곡 깊은 곳에서 최초의 벼농사꾼들은 조용하지만 엄청난 힘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쌀을 헹구고 남은 흐릿하고 우윳비치며 희미하게 달콤한 물이 쓰레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이 전분질 물을 땅에 부었을 때 주변 식물들은 가뭄 기간에도 눈에 띄게 더 키가 크고 더 푸르고 훨씬 더 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들은 박테리아라는 과학적 단어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단지 부인할 수 없는 결과를 보았을 뿐입니다. 약 3,000년 전 이 날카로운 관찰은 동쪽으로 한국 반도까지 전해졌습니다. 거기서 그것은 모든 것을 바꾼 문화적 전통, 즉 발효와 충돌했습니다. 한국 가정은 이미 살아있는 실험실처럼 기능하며 평범한 양배추를 김치로 생선을 복잡한 소스로 변형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쌀뜨물을 가져다가 옹기라고 불리는 통기성 있는 톡이 항아리에 넣어두기 시작했습니다. 이 용기들은 주변 농장에 야생 공중 미생물들이 들어와 정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며칠 따뜻하게 두면 액체는 약간 시큼하고 희미하게 향긋하게 변했습니다. 채소밭에 뿌렸을 때 단 한 번의 재배 주기 내에 놀랍도록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할머니들은 손녀들에게 간단하고 실용적인 지혜로 그것을 전수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화학 제국이 바다 건너편에서 도착하여
한국 농부들에게 그들의 세대적 지혜는 구시대적인 미신에 불과하다고 조용히 속삭일 때까지였습니다. 한 명의 외로운 농부가 전 세계 산업에 맞서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할머니의 지혜가 지워지는 것을 지켜보지 않겠다는 고집스러운 거부를 필요로 합니다. 20세기 중반 무렵 이른바 녹색혁명은 아시아 전역을 공격적으로 휩쓸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다국적 화학 회사들은 합성 질소, 특허받은 잡종 씨앗, 그리고 무한히 더 큰 수확량이라는 매혹적인 약속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처음 몇 시즌 동안은 정말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수확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곧 토양은 잔인하게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단 10년 만에 수세기 동안 가족을 부양했던 고대 논들은 완전히 평균적인 작물을 생산하기 위해 매년 점점 더 많은 화학 물질 투입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마사노부 후쿠오카라는 조용한 철학자가 이러한 황폐화를 지켜보고 화학에서 완전히 벗어나 집 한 오라기의 혁명을 출간하며 자연이 화학적 관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생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책은 바다를 건너 한국으로 건너와 조한규라는 젊은 농부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1935년 전통 농가에서 태어난 조한규는 새로운 화학 체제 아래서 조국의 토양이 창백하고 얇아지는 것을 문자 그대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현대 화학 교리가 공격적으로 가르쳐지던 정식 농업대학에도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의 직감은 무언가가 깊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의 논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사용했던 바로 그 토기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흙 속에서 놀랍도록 인내심 있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쌀뜨물을 발효시키고 인근 산림 낙엽에서 토착 미생물을 배양하여 화학적으로 고갈된 논에 공급했습니다. 그의 비평가들은 끊임없이 비웃었습니다. 다른 농부들은 그를 미쳤다고 불렀습니다. 대학 학자들은 인쇄물에서 그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웃음소리가 멈췄습니다. 1975년 조한규는 공식적으로 농업적으로 끝났다고 선언되고 본질적으로 불모지인 땅에서 시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효쌀 세럼을 적용한 지 48시간 이내에 눈에 보이는 미생물 활동이 토양 표면에 다시 폭발했습니다. 단 한 달 만에 흙의 물리적 질감과 덩어리 구조가 그의 손에서 측정 가능하게 변했습니다. 수확기에 이르러 그의 수확량은 옆집에 비싸고 화학적으로 관리된 플롯과 일치했습니다. 조한규는 거의 돈을 쓰지 않았지만 그의 이웃들은 상당한 돈을 썼습니다. 그는 이것을 오늘날 세상이 한국 자연 농업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체계화했습니다. 그러나 기관들은 화학 모델에 너무 많은 현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전문적으로 배척하고 수년간 공식적인 인정을 거부했습니다. 이제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어떤 방법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며 부엌에서 만들 수 있고 특허를 낼 수 없다면 우리 현대 시장 경제에서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의도적으로 조용히 잊혀집니다. 전 세계 합성 비료 사업은 2천억 달러가 넘는 거대 산업입니다. 상업용 토양 개량제는 그 위에 수백억 달러를 더합니다. 그 막대한 수익 중 그 어떤 것도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식물이 독립적으로 번성하는 데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전체 사업 모델은 여러분이 다음 봄에 또 다른 플라스틱 용기를 사러 돌아오는 것에 의존합니다. 토양을 치유하고 병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제거하는 진정한 방법은 그 수익에 대한 실존적 위협입니다. 이것은 어떤 암묵적인 음모가 아니라 단지 냉정하고 현실적인 시장 논리일 뿐입니다. 억압의 순환, 특허를 낼 수 없는 제품은 대규모로 판매될 수 없습니다. 자금 격차, 규모가 없으면 기업 연구 자금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학술적 공백, 자금이 없으면 산업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는 대학 확장 프로그램은 결코 그것을 추천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매점 봉쇄, 확장 프로그램이 그것을 추천하지 않으면 지역 정원센터의 선반에 결코 진열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동적인 연쇄 반응 때문에 한국 자연농업은 수십 년 동안 서구에서 묻혀 있었습니다. 주류 농업은 발전이 또 다른 병, 또 다른 합성 스프레이, 또 다른 엄청난 성장이라고 확신하며 맹목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인내심이 강합니다. 그리고 과학이 마침내 따라잡았을 때 그것은 산업이 완전히 틀렸음을 증명했습니다. 현대 실험실에서 고성능 현미경을 할머니의 발효 쌀뜨물 항아리에 비추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2000년대 초부터 하와이 대학교 열대 농업 및 인적자원대학의 연구원들은 조한규의 발효쌀, 세럼에 대한 엄격하고 통제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응용 토양, 생태학과 같은 저널에 그들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화학 산업이 50년 동안 무시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할머니가 옳았습니다. 그 쌀뜨물 속의 비밀 병기는 유산균, 락틱 애시드 박테리아입니다. 이 미생물들은 유기물 분해를 가속화하고 격렬한 토양맥의 병원균을 억제하며 토양 구조를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통적인 비용의 극히 일부로 해냈습니다. 하지만 여기 여러분을 멈추게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유산균은 희귀하거나 이국적인 유기체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유를 요거트로, 양배추를 사워크라우트로 바꾸는 바로 그 미생물들입니다. 그것들은 여러분 자신의 장 안에 살면서 인간의 소화를 기능하게 하는 동일한 미생물들입니다. 죽어가는 토양을 위한 궁극적인 치료법은 바로 지금 여러분을 살게 하는 바로 그 유기체입니다. 그렇다면 흙 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 박테리아는 3단계로 미세한 마스터 클래스를 실행합니다. 산성 방패. 그들은 설탕을 먹고 젖산을 방출하여 식물 뿌리 주변의 pH를 약간 낮춥니다. 이 약한 산성은 뿌리 부패, 시드름병, 묘목 입고병을 유발하는 해로운 병원균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적대적입니다. 토양 접착제. 그들은 엑소폴리사카라이드, 엑소폴리사카리디스라고 불리는 생물학적 접착제를 분비합니다. 이것은 작은 먼지 입자들을 풍부하고 부서지기 쉬운 덩어리로 결합시켜 토양이 숨쉬고 완벽하게 배수되며 물을 더 오래 보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영양금고. 그들은 수년 동안 흙 속에 갇혀있던 복잡한 유기물을 풀어내어 필수적인 질소, 인, 미량 미네랄을 방출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박테리아는 환영위원회에 불과합니다. 일단 그들이 환경을 부드럽게 하면 진정한 일꾼들, 즉 균은 곰팡이가 움직입니다. 이 실과 같은 곰팡이 네트워크는 뿌리 주변을 감싸 식물의 도달 범위를 100배까지 확장합니다. 이 곰팡이들은 화학 토양에서는 즉시 죽지만 유산균이 준비한 땅에서는 절대적으로 번성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여러분이 기다렸던 부분입니다. 실험실 장비 없이 집에서 이 기적의 세럼을 실제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당황스러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초보자들이 범하는 흔하고 치명적인 3가지 실수가 있는데 이것들은 여러분의 배치를 완전히 망칠 것입니다. 1단계. 미생물 포획하기 깨끗한 유리 그릇에 평범한 생백미 반 컵을 넣고 물 약 2컵을 추가하세요. 경고, 실수 2.1. 수돗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돗물에는 염소가 들어있는데 염소는 여러분이 포획하려는 미생물을 즉시 죽일 것입니다. 해결책. 투수 피처. 이 수돗물을 채우고 밤새 뚜껑을 열어두어 염소가 자연적으로 증발하도록 하거나 단순히 우물물, 빗물 또는 정수된 물을 사용하세요. 쌀이 흐려지고 우유처럼 하얗게 변할 때까지 이 안전한 물에 쌀을 격렬하게 휘젓습니다. 그 흐릿함은 순수한 전분이며 야생 미생물에게 완벽한 먹이입니다. 이 흐릿한 액체를 깨끗한 유리병에 부으세요. 병의 3분의 2만 채우세요. 왜냐하면 그 빈 공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단계. 야생 공기가 작용하도록 두기병 입구를 통기성 있는 종이 타월이나 거즈로 덮고 고무줄로 고정합니다. 단단한 뚜껑을 조이지 마세요. 미생물은 숨을 쉬어야 합니다. 병을 어둡고 따뜻하며 조용한 곳, 주방 캐비닛에 두세요. 이상적으로는 화씨 65덕에서 75덱, 섭씨 18덱에서 24등 사이가 좋습니다. 3월 5일 기다리세요. 물에서 평범한 요거트와 비슷하게 약간 시큼하고 달콤한 냄새가 나면 성공한 것입니다. 썩은 냄새나 강한 암모니아 냄새가 나면 버리고 더 깨끗한 병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3단계. 좋은 균 증식시키기 경고. 실수, 절두. 초보자들은 어떤 우유든 여기서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한 쌀뜨물을 고운 천에 걸러서 더 큰 병에 옮겨 담고 침전물은 남겨둡니다. 이제 신선한 우유를 쌀뜨물 이술대 우유 10의 비율로 추가합니다. 냉장고에 있는 일반 살균 전지 우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초고온 살균, 울트라 패스처라이즈, 우유나 산고온 보관 우유는 절대로 피하세요. 왜냐하면 극심한 열 처리 과정이 우유 단백질을 파괴하고 발효를 망치기 때문입니다.
일반 전지우유의 유당은 좋은 박테리아의 폭발적인 증식을 만듭니다. 통기성 있는 천으로 덮고 다시 어두운 곳에 둔 다음 3일 7일 더 기다리세요. 4단계 황금 수확하기 병을 열면 조용한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3개의 뚜렷한 층. 맨 위에는 두꺼운 치즈 같은 커드가 있습니다. 맨 아래에는 전분 침전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중간에 떠 있는 것은 맑고 황금빛 노란 액체입니다. 이 황금색 층이 순수한 유산균 세럼입니다. 칠면조, 주사기, 톨케이바스터, 천천히 부어서 조심스럽게 추출하세요. 남은 위쪽 커드는 닭에게 먹이거나 퇴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5단계 보관 및 사용 황금색 세럼을 같은 무게의 흑설탕 또는 무황설탕 당밀과 섞으세요. 이 설탕은 마법 같은 방부제 역할을 하여 박테리아를 잠재우므로 세럼은 최대 1년 동안 선반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경고 실수, 시어잠.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정원을 망치는 실수입니다. 사람들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정확한 희석 비율은 염소 제거된 물 1갤런당 세럼 1스푼입니다. 더 강하면 토양을 위험하게 산성화시키고 어린 식물에 심한 스트레스를 줄 것입니다. 이 완벽하게 희석된 혼합물을 성장기 동안 이후 4주마다 침대의 뿌리 부분에 적용하세요. 그 1달러짜리 재료만으로 거대한 뒷마당 정원을 1년 내내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자연농업의 가장 조용하고 혁명적인 개념이자 서양 정원 책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것은 식물이 영양 요구가 급격히 변하는 생애 단계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전통적인 원예는 식물을 생명 없는 기계처럼 취급하며 작은 싹이든 성숙한 꽃피는 성체든 정확히 같은 화학 비료 공식을 무심코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아기에게 청소년과 같은 식단을 또는 청소년에게 임산부와 같은 식단을 절대 먹이지 않듯이 토마토 식물에게 20일째와 80일째에 같은 것을 먹여서는 안 됩니다. 유년기, 영양 생장기, 동안 식물은 aggressively IP과 줄기를 만들며 질소에 굶주려 있습니다. 화학 물질 대신 발효된 생선 조각과 흑설탕으로 직접 만든